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안내 자료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 요거 보면서 할게요. 예, 가족 연수고요. 가족 연수에 성인 실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12월 30일, 12월 말하고 중순부터 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초,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에 출발하신 분들을 저희가 2차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선은 이제 12월 중순부터 해서 1월 첫째 주 안에 출발하신 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월 말에 출발하신 분도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연수학교는 이름 프리미엄 에듀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 혹은 어르신, 혹은 이제 성인들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은 성인, 그 다음에 실버 연수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 5시간, 그 다음에 1대 4 수업 1시간입니다. 가족 연수에 아이도 마찬가지로 1대1 수업 5시간에 1대 4 수업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대학생, 뭐 실버는 하루에 6시간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 연수의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수업 4시간에 1대1 수업 4시간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학교에서 저한테 내려온 게 있는데 보호자 수업 2시간 대신에 아이 수학 수업을 1시간 반 이 정도 할 수 있는 일단은 그 수요를 조사해 보라 해서 제가 나중에 조사할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제분들 중에 보호자 수업 2시간 1대1 수업을 2시간 안 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수학 수업을 제공하는 건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청소년 캠프에서 아이들 수학 수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데 요건 나중에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인원이 좀 있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식 제공, 빨래, 매일 청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숙소 옆에 바로 건물에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 카페테리아, 뭐 마사지샵, 그 다음에 건너서는 그 마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생활하기는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타는 필리핀 에어라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개별로 추구하신 분들은 개별 항공 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뭐 대부 세부 바콜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부산 세부도 있을 거고, 뭐 부산 마닐라 바콜로도 있을 거고, 인천도 지금 경기도 인천분도 서울분도 계시거든요. 뭐 서울 바콜로도, 뭐 서울 마닐라 바콜로도, 서울 세부 바콜로도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우선은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마닐라 경유고요. 저희가 직결 시간이 12월 30일 날 5시입니다. 김해공항 2층에 직결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랑 만나시면 되고요. 소속 시작해서 저희가 말라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35분입니다. 그 당일이겠죠. 당일인데 시차가 1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을 갈아타고 도착하면 다음날 5시 45분에 밖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의 국내선 도착 시간은 비슷할 겁니다. 필리핀 먹어라잉? 에어라인뿐만 아니라 뭐 세부퍼시픽,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하려고? 이제 뭐 다른 국내 아니, 항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식당 문 열려있지? 소리 괜찮아요? 들리세요? 네. 현지 일정은 안 보시면 되고요. 7시, 너무 작지 네. 않아요? 응? 소리 너무 목소리, 작지 않나? 뭐가? 그거. 아니? 아이폰은 소리 듣고 있다. 아이폰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 아이폰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분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거 없나? 그냥 웨이브 보고 있대. 이거 소리 작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아이폰은 해. 어머니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다른 분들 채팅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수업 시간은 샘플이고요. 아침에 이제 기상 시간은 부모님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때 맞춰서 일어나시면 되고요. 수업은 오전 8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각자
배정된다는 거, 공강 타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뭐 8시 시작하시는 분, 9시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착 후 일정은 동일합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요일 날 출발하게 되면은 일요일 날 오전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그러면은 좀 쉬시다가 3시에 직결합니다. 직결해서 이제 장소도 그때 알려드리겠죠. 그다음 필도구에서 직결해서 생활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쉬시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모여서서 이제 레벨 테스트 실시할 거고요. 레벨 테스트는 인터뷰하고 필기시험, 에세이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11시쯤에 이제 여권이랑 현지 비용 가지고 오셔가지고 비자서를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정도쯤에 시간은 그때그때 바로 저희가 공지해 드릴 건데 백화점 이제 쇼핑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시고요. 구경도 하시고 뭐 환전하시면 환전도 하시고 이런 시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그날 저녁 늦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아직 오전 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교재를 받게 되면은 레벨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재 사용은 금지하고요. 만약에 자제분 레벨이 잘못됐거나 아이의 어머님들 레벨이 잘못됐으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필리핀에 뭐 백신하고 지금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꼭 해주셔야 될 게, 이트래블이라고 해서, 출국 72시간 내 등록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등록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보면은 요게 트러블 사이트입니다. 요 누르게 되면 시작하게 되는데, 누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 밑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게 이 트러블 카드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거를 스크린샷하고 인쇄하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하나는 저장하고 하나는 인쇄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내용 잠깐 볼게요. 요 위에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우선은 요게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적 적으시면 되고 어라이벌 도착 선택하시면 되고요. 에어 선택하시면 되고 필리핀 도착 1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 본인의 항공을 보면 마닐라 도착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출발해서 오늘 도착하면은 똑같은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출발했는데 내일 도착하게 되면은 내일 도착 시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누르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개인정보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미들 네임은 저희 나라 없습니다. 퍼스트 네임은 이름을 얘기하고요. 라스트 네임은 성입니다. 김, 뭐, 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권상 영문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남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그대로 다 따라 하시면 돼요. 다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 주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적으시면 되고, 대구면 대구, 경기도면 경기도, 부산이면 부산만 간단하게 적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요 밑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옵션이기 때문에 적으셔도 안 적으셔도 되는데 안 적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필리핀 입국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출발해서 오늘 도착하면 오늘 도착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출발 국가 한국이니까 사우스 코리아 되죠. 그 다음에 입국 목적은 요거 중요합니다. 홀리데이 요거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국일 적으실 때 적으시면 됩니다. 귀국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유행 보면 에어크래프트 패신저라고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용 항공사명에 클릭하셔서 제주에어 하면 제주에어, 세우퍼시픽은 세우퍼시픽,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필리핀 에어라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거 체크하고 난 뒤 밑에 보면 편명을 선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공 티켓에 보이는 편명을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근데 편명이 없다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호텔 리조트 체크하시고요. 플란타라고 해서 PLANTA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플란타라고 치시게 되면은 플란타 호텔이가 나올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적었습니다. 보이시죠? 플란타입니다. 예, PLANTA. 예, 적으시면 됩니다.
호텔 체크하고 PLANT 치시면은 그 호텔이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누르시고 나면은 쭉 나오고 난데 여기 컨택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냥 한국 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 번호 적어도 되는데 핸드폰 번호 그냥 적으시면 상관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정보에 관한 경우인데 노노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넥스트. 요거를 다 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어떻게 뜨냐면은 요게 나옵니다. 여자면은 여성분 이렇게 남자면은 남성분 얼굴로 해서 이렇게 표시된다. 요거를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셔가지고 틀리셨다. 다시 하시면은 새로운 게 적용되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틀리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이게 근데 줌이 어려운 게 상대방 잘 안 보이면서 제가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요까지 한 거 이해하시죠? 어차피 하시다가 보시면은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려보시면 되고 요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전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하루 전날 하는 게 좋으냐면은 필리핀 항공이 뭐 우리 항공 사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72시간 하시더라도 하루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바코드 전체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체크할게. 어머님도 출발날 기준으로 해서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 계셔야 됩니다. 애매한 날짜시면은 새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항공 발급해도 여권 번호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문 주민등록등본 2부입니다. 제가 원래 한 부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한테도 하나 돌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가신 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할까 싶어 제가 서류 확인할 차 돌라고 하는 거든요. 사실은 뭐 필리핀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랑 아이의 이름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되어 있든지 어머님이랑 같이 되어 있든지 한 분만 같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영문 이름이 여권상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틀리게 되면은 동사무소 가셔서 여권상 영문 이름이랑 동일하게 발급해달라면 발급해 줍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하고 가족, 아이들이랑 같이 안 산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으로 발급이 되거든요. 거기 되면 엄마, 아빠 이름 나옵니다. 그거를 부부를 떼가지고 소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입국 심사할 때 말라에서 요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참하시고 나오실 때도 지참하셔야 되니까 항상 잘 소지하시고 사진도 하나 찍어 놔주십시오. 핸드폰에. 그렇게 하시면 좀 안심되실 거예요. 항공 티켓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하는데 받으시면 좀 확인하시고요. 입학후 가서 보내드릴 겁니다. 입학후 전도 영문 이름 확인하시고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출국 전에 저희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가방 짐 꾸리기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항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한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한 거는 필리핀 에어라인 기준이고요. 뭐 셀퍼시픽이든 제주에어든 진에어든 항공사 소함으로 인한 용량을 늘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을 꼭 하셔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기내용 가방 안이랑 위탁 소함물 가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기내용 가방에는 액체류, 젤류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물건들은 다 안 됩니다. 여기 적힌 거 좀 확인하시고요. 요것만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 위험한 물건도 액체류, 젤, 스프레이는 위탁 소함물에 의뢰하시는데 스프레이는 요즘 반입이 안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져오시 마시고 현지에서 구매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실수 많이 하는데 아이들 가방 안에 필통에 칼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게 되면은 뺏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가방 안에 필통을 빼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질문이 한 개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가는 어머님도 등본이 필요한가요? 저희랑 또 달라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은 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이 가신 어머님은 그냥 입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의 여분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는 좀 준비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트래블 카드랑 뭐 여권이나 이런 게 핸드폰에 저장 잘 돼 있으니까, 그거 배터리 여분을 좀 챙기셔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환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오랫동안 계신 장기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달러를 바꿔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크게 용돈을 많이 쓰시진 않으세요. 1인당 용돈 현지 비용 제외하고 1인당 한 3, 4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환율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보시려면은, 현지 비용이라면 비자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교재비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비용 한 1인당 20만 원 정도는, 그냥 시중에 외환은행, 뭐 대구은행, 뭐 그다음 뭐 농협도 있겠죠. 하나은행도 있고 가셔가지고 페소 필리핀 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나머지 돈은 달러로 바꾸시면 돼요. 미국 달러로. 달러로 바꾸실 때는 50달러 이상짜리, 이왕이면 100달러짜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50달러 이하랑 이상이랑 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전체 다 페소로 환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은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 뭐 카카오 체크 카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날에 도착하면 환전하러 가는데 환전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 백화점에서 좀 구경하고 뭐 살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실 때는 현지 비용 정도는 달러로 페소로 환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휴대전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도시락하고 어머님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사실은 필요 없고요. 제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작년부터 했었는데 현지에도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8기가에서 한 달 했을 경우에 얼마 이런 플랜이 있거든요. 지금 한 8기가로 한 달 썼을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잠시만요. 한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8기가 정도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신청하실 분 신청하려면은 저희가 현지에서 구매를 해서 미리 충전해 놓고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이 역시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이스톡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본인의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사용하시고요. 뭐 본인 핸드폰 가져오시되 이제 통신사에 확인해서 이제 데이터 요금제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학원 내에서 와이파이 가능합니다. 학원 내고 호텔 안에서 와이파이 잘 안 돼요. 근데 호텔 저희 그 수업동에서는 와이파이가 또 가능하니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신카드 신청해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 그거 나중에 저희가 같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또 나누는데요. 이제 여권 당연히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권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재비, 비자비 등 현지 비용 페소로 환전해서 가져오시면 좋고요. 입국 서류, 이트래블 카드 내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저장하고 등본 2번. 없으시 그 자제분하고 같이 한댔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증명사진은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그 카톡방 개인 카톡으로 전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거 용도가 뭐냐면요. 비자 서류할 때 들어가고 아이디 카드 목에 걸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막 찍어서 보내신 분들은 뭐 예쁜 사진 원하시는 분 바꿔서 다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사진 안 예쁘면 여학생들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문 닉네임도 저희가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현지 가시게 되면 전부 다 영문 닉네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한국 이름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다시 안 적으시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용품이라고 좀 그렇지만 마스크 준비 좀 해주시고요. 검사 키트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상상비약 중요합니다. 여기에 적힌 것들은 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 성인용들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약들은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병원이 잘 돼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가서도 크게 뭐 열감기 이런 걸로 가서는 크게 우리나라 약보다 좋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보면 이런 약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열감기랑 그다음에 이제 물갈이, 장염 이런 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감기약 중에서 목감기류 약들은 조금 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도 어머니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사전은 어머니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인터넷으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근데 학원 내에서 안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강의실 수업 동안에서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가르쳐서 됩니다. 문구류 준비해 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하나 준비해 오시면 돼요.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거기다 현찰로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백화점에서는 사용 가능한데 거의 뭐 현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가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가 되면은 책가방 있죠. 어머님들은 에코백 이런 거 오면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의복류 이제 여름 옷이면 여름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해요. 날씨도 우리나라 여름보다 안 덥고요. 뭐 괜찮은 날씨입니다. 근데 고가의 옷은 안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옷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 대기할 때 추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 내에서도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들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기숙사 안에 호텔 숙소용 슬리퍼, 그 다음에 욕실용 슬리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 뭐 야외용 슬리퍼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기타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모는 필요 없는데 수영복은 필수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래시가드도 괜찮고 아이들 수영복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구명조끼, 암조끼라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이렇게 조금 펴졌다가 접히는 건데 이런 거는 저희 청소년 캠프들은 필수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요거는 좀 필수 사항이 좀 돼서 부모님들도 보시고 물론 부모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 수영장 내에 깊습니다. 갑자기 확 깊어지기 때문에 꼭 구명조끼, 암조끼 같은 거 좀 부탁드리고요. 모자, 선글라스,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를 쓴다면은 여분의 안경 같은 거 꼭 준비하시고, 안경도 마찬가지로 여분의 안경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면도구.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되게 소상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선크림. 물통은 필수 사항입니다. 학원 내 물컵이 있지만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 텀블러나 물통을 사용하시고요. 세척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세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위한 물통 꼭 오시고요. 하루에 수업량이 약 많아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 같은 거 전력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은 동일하고 모양만 11자인데 학원 내에서는 숙소 안에서는 괜찮고요. 외부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대지코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철물점에서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트에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트랩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건데 요즘은 안 나눠줍니다. 이 트래블하고부터 안 나눠주는데 또 혹시나 몰라 싶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까 볼란타라고 적어놓은 게 요겁니다. 볼란타.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태관신고서도 나눠주는데 다 노로 체크한다는 거. 혹시라도 비행기에서 나눠주면은 체크하시면 되는데 작년부터 이 트래블이 생기고는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일단 적어놨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가족분들 많으세요. 인솔자 저희 따라오시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실 때 공항 이동이랑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필리핀 항공은 게이트가 정말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한 15분 단위로 게이트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들어갈 때 국제선에서 국내선 갈아탈 때 게이트 만약에 뭐 C2번이었는데 C2번에 출발을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히 출발 마지막 한 30분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꼭 게이트가 자주 바뀐다는 거 유념하시고 바꾸주셔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질문을 할 겁니다. 여권, 출입국 신고서 등본. 지금 같은 경우는 여권이랑 그다음에 영문주민등본이랑 그다음에 QR 아까 이트래블 QR 코드를 보여주는데 그걸 준비해서 여권을 주게 되면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투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스터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스터디는 조기 유학, 정식 유학하는 학생이 스터디고요. 어머님들은 어학연수 학생들은 와가지고 비자 연장이기 때문에 투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체류 기간은 4포빅스라고 얘기하시고요. 항공 요청할 경우에는 4주 리턴 항공권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팬데믹 직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필리핀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기간은 4주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티켓이 4주짜리가 있어야 돼요. 8주 등록하신 분도 4주짜리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쯤 돼서 다다음 주쯤에 8주를 발권하신 티켓들을 저희가 4주 티켓짜리 한 개 만들어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일단 보여주시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돌라 소리는 나는데 물으실 때는 4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통과하는데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지금 근데 또 내용이 바뀌어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들어갈 때는 4주로만 일단 들어가라고 티켓 준비하러 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번에도 4주라고 얘기하시고요. 거기도 저희가 티켓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세관 검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많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세부로 들어가신 분들은 검사를 많이 하니까 면세품 초과할 용량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어머님들, 가족분들 알아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해 사망 질병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어느 보험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확인하시고 저렴한 걸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프게 되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물론 이제 학원 측에서 동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면 한국에서 청구하면 되는데 봉타 좀 알아보시고 하는데 저희 청소년 단체를 하나의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이하입니다. 4주였을 경우에 3만 원 이하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시고요. 뭐 5만 원 넘어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 많이 비싼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회사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그쪽으로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보험사마다 지금 휴대폰 분실이나 이런 거는 파손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도난은 보장이 되지만은 그것도 한 품목당 뭐 20만 원 이 정도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OT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 뒤에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님들? 예, 네. 감사합니다. 현지 학교 규정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규정은 동일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센터 규정이고요. 이건 현지 도착하시게 되면 또 할 겁니다. 또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중요한 부분 짚어드릴게요.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정신질환 혹은 이와 같은 병력을 가진 자, 그리고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건강과 타 학생의 보호 차원에서 등록 고및 수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학원 측에 있다는 거고요. 학원 측에 피해가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 학원장의 판단에 의해 퇴학 조치될 수 있다. 이 말은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건 어머님들 모여서 사실이 아닌 걸 태워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한 경우가 제가 꽤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태교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원 측이 필요한 판단하에 규정은 수정될 수 있고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시 보여드릴 게 학원은 관광객을 받는 곳이 아님을 아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요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 시간표 변경, 식사 반찬 변경, 뭐 절차에 어긋난 선생님 변경 요구, 방 변경 요구 이런 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변경 요구는 매주 화요일마다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강 타임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 변경 같은 경우는
나는 아침에 일찍 못 일한다. 우리 애는 아침에 일찍 못하니까 아침에 시간 다 빼달라. 그런 건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해도 안 들어줄 겁니다, 아마. 수업과 강사, 정규 수업은 8시부터 6시이며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강사가 15분 이에 오지 않을 경우, 격언할 경우 대리 강사 수업 혹은 보충 수업으로 처리된다. 학생은 15분까지는 기다려야 인정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요거 다 읽어보시고요. 수업 변경은 수업 변경이 가능한 상황, 희망 선생님 수업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화요일 오전 12시까지 오피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당일 오후에 이제 말해준다는 거. 변경할 때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주 기준은 27박 28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2시 체크인, 그 다음에 오전에 체크아웃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오후에 만약 오전에 새벽 일찍 도착되면 전날부터 체크인이 된다는 거, 요거 생각보고 파악해서 발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님은 선생님의 교수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의 기분이나 개인적인 사정까지 배려할 의무는 없다. 저학년들한테 재밌게 해달라, 뭐 아이들 놀아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사실은.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아이를 맞추도록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도하셔야 되고요. 교재는 처음 수령 후에 하루 동안 필기하지 말고 본인 수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시간표하고 레벨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재가 일치하는지, 과목별로 일치하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저학년들, 아이들,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사 시간, 이제 아침 7시부터 8시, 토요일은 아침만 8시부터 9시, 점심하고 저녁은 동일하다는 거. 식사 시간 내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식으로 인해 반찬 부족 시 다른 반찬으로 대체된다는 거. 식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남기지 않을 만큼 받을 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시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배정에 전망, 뭐 소음 등으로 반 변경 불가능하다는 거. 뭐 나는 뭐 호텔, 뭐 수영장 뷰로 해둘라, 뭘 해둘라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 가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변경 불가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세탁은 주 3회 하고 있고요. 세탁실로 가져주시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귀국 3일 전에는 세탁물 내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주변에 빨래방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뭐 3일 전에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성년자나 보호자 없이 수영장 이용 금지, 수영장 주변에 뛰어놀기 금지. 아이들 항상 어머니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물통 사용 필수, 식사 전에 학원컵 사용 금지이고요. 네. 인원에 상관없이 룸당 2인의 호텔 어미니티를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주 이하 등록 학생 및 캠프는 환불 불가하다는 거, 심각한 환자 발생 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규정상 호텔 숙소는 환불이 불가하고, 중간에 부모님, 아버님이 나오시거나 할 경우에, 하루에 3,000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식사, 발레, 청소 포함되어 있다는 거, 7일까지는 괜찮고, 7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요거 규정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기간 중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방문이 허용되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학원 등록 원칙으로 한다. 본학원은 호텔을 기숙사로 사용해서 누구나 기관에 상관없이 호텔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학원생의 경우는 숙소를 호텔이 아니라 기숙사로 생각해야 하며 7일까지만 직계가족 방문을 허용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입학 신청이 취소된다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중요 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현지 가시게 되면 생활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박플로드는 자체가 위험하진 사실은 않습니다. 아시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내 외부 장소에서 기준품 관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매치기는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집참에서 달러 환전해야 되는 거, 외부 식당에서 물 마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적인 서류에는 닉네임이 아니라 여권상 영문이름 말해야 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현지 가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빠르게 일단 OT를 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답변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예, 예. 한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뭐 아침에만 뭐 간편식이라던가 이렇게 나오나요? 한식이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침에는 좀 부담 없는 빵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빵하고 소세지, 국,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밥 식사는 크게 컴플레인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수는 알아서 구매해야 되나요? 물은 학원 내 정수기가 학원에서도 생수를 사가지고 쓰거든요. 그 정수기 물을 받아서 텀블러에 받아서 매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전화하셔가지고 물 달라면 물 올려줍니다. 얼음 물도 주고 뜨거운 물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들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호텔에서 물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 달라게 되면은 물 다 그 전화로 물 달라면 다 물 갖다 줍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학원 카페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별관에 있는 식당에 되고요. 그 다음 호텔 안에 2층에 엠피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룸에서도 인터넷 잘 되고요. 예. 근데 필리핀 인터넷은 우리나라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비 오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카카오톡 되고, 뭐 영상 통화 되고 이 정도. 제 노트북은 잘 됩니다. 저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항상 노트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공 편명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터미널, 모든 국제선 항공은 마닐라 같은 경우는 터미널 1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닐라로 들어가는 모든 국제선 항공, 진에어, 그 다음에 뭐, 세부퍼시픽 항공, 필리핀 에어라인, 아시아나, 대한항공 전부 다 터미널 1으로 갑니다. 터미널 1으로 가서 이제 항공을 국내선 항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동합니다. 마닐라 공항에서는. 근데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터미널 2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퍼시픽은 터미널 3, 그 다음에 진에어 이런 걸 항공사는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부는 모든 항공사가 내려서 바로 옆에 보면 국내선 항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멀지는 않고요. 네. 터미널 세부 국제공항에 내려서 바로 옆으로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셔도 되고 걸어서 뭐 10분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옆쪽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호텔에서 식사할 때 외부 일반인과 같이 식사 아니요? 저희만 이용합니다. 저희 식사 따로입니다. 단체보다 아니요? 개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주 거주자도 당연히 비자가 발급하죠. SSP라고 학생 비자는 누구나 발급을 해야 됩니다. 2주를 가든 3주를 가든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상 가게 되면 추가로 어, 어, 비자 연장비를 내야 되고요. 호텔 침대에 모기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설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식판에 반만 급식판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접시 있으면 접시에 이렇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그 아침은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 먹잖아요. 그럼 다 점심은, 숙소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럼 숙소에 점심 별식, 먹으러는 이동해서 와서 먹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숙소에 다 먹도록 지금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셔틀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4시간마다 다 있는데 오전 7시부터 해서 저녁 7시, 6시 반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보통 6시에는 다 끝날 겁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은 작년에도 전혀 없었어요. 사용하는 핸드폰 2대 사용해야 하고 개인 통화를 하면 유심칩 구매한 게 나을까요? 어,
요즘은 전 다른 통신사는 잘 모르겠어요. SK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전화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심 칩이 있으면 현지 유심이 있으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현지 가시게 되면은 와이파이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사셔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도 같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강습은 너무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수영 강습은 이번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수영 강습은 어렵고 자유수영만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4,500페소로 저희가 했었는데 하루에 1시간씩 수업인데 오후 5시부터 해서 7시까지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는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하고 부모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왔다 갔다 같이 하셔야 돼요. 누가 보내가지고 사고 나게 되면 책임이 안 되니까요. 물론 뭐 좀 친해지시가 되고 저희 통해 따라 보내신 경우도 가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찍 들어간 다른 팀도 예, 있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먼저 들어간다고 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았으면 좋았지. 예,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들어가신 분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필리핀에서는 되게 크거든요. 그런 행사에서 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좋을 것 같아요. 업무용 폰을 사용해야 해서요. 현지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핸드폰 두 개를 가져오시면 하나는 유심 칩을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핸드폰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고 도시락처럼 와이파이 기계를 여기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와이파이 머신 사용하시게 되면은 굳이 심카드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골프 강습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 알려드립니다. 가셔가지고 직접 매일 가시는 거고요. 저희가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학원 측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작년에, 지난번에 갔던 분들은, 어, 강습료는 한 시간에, 제가 생각하면 15,000원? 15,000원 있나?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강습, 가르쳐 주고 하는 게 15,000원이고, 이제 필드 나가서 18호 뛰고 하는 거는 그때 교통비 제외하고 한 6만 원 정도 전체에서 다 해서 뭐 5만 원 얼마 한다고 그렇게 어머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리고 가서 그 필드에서 강습도 같이 하는데 강습비가 어떤 데는 15,000원, 어떤 데는 뭐 2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가는 법에 대해서는 학원 측에 얘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시게 되면 또 알아서 가시거든요. 그런 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학원 수업은 6시간이고 부모 수업은 4시간이고요. 아이가 수업하는 동안 엄마는 학원에서 그냥 대기를 하는 어머님들끼리 이제 얘기도 하시고 뭐 놀러도 나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가시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적응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수업할 동안 어머님들 카페에서 커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머님들하고 바로 앞에 건너서 마트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 수업을 자녀 수학 수업을 대처하는 거였는데 수학 수업은 수학 수업은 저희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캠프 같은 경우는 문제집 분량을 정해주고 매일 풀리고, 그다음 그 풀린 분량에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좀 아셔야 될 게 테니스 강습이 있나요? 수영 강습이 있나요? 이 강습이 학원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강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테니스 강습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6,000페소인가?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켓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거 수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강습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만 6세인데 수학 수업은 만 6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수학 수업은 가능하죠. 예. 8시에 6시에 끝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 6시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5시에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벨 테스트 해보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끝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보통 이제 6시까지 다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예. 팀장님, 제일 가까운 마트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음, 호텔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건너서 5분 안 될 것 같은데 걸어서 호텔이요? 아니면 학원 기준으로? 호텔 기준, 숙소 기준으로. 숙소 기준으로. 예. 그거는 매일 바꿔줍니다. 그래도 여분 가지고 와야 돼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분 가져오셔야 돼요. 시간 조정이 가능해. 1시간 50분 수업을 30분으로 줄이는 거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을 뭐 바꾸고 이런 거는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화요일 오전에 이제 신청해서 하는 요거를 밟으시면 됩니다. 수영장은 저녁 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예, 낮에도 가능합니다. 헬스장 없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8시 수영장. 어,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질문도 잘 감이 막 안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요 직전 여름에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수업을 마치고 애들이 좀 이제 수업 뒤가 되면은 수업이 시간표가 배정되고 수업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 일단은 공강 타임에 모든 한 장소에 다 모여요, 애들이. 모였다가 막 거기가 카페테리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선생님들도 거기 계시고 엄마들도 거기 앉아있고 한데 거기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는 뭐 같이 온 가족분들은 형아들하고 동생들하고 친해져서 보드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도 거기서 앉아서 계획을 짜세요. 우리 애하고 뭐 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거다 뭐 이런 계획도 짜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게 되면 애들 또 오후 다 수업 들어가요. 그러면 어머님 수업 있으신 분들 어머니들 수업도 없으신 분들은 공강 타임에 앉아서 공강 타임 분들하고 드시다가 잠깐 요 앞에 마트 갈래? 뭐 마트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엄마들이 하루 이틀 동안은 그냥 잘 모르시다가 한 4, 5일쯤 되면은 청소년 캠프 애들이 막 공부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도 수학 수업을 해야지 해서 앉아서 이 공강 타임 요 때는 너 수학을 해야 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아서 수학을 풀어. 그러니까 수학을 지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어머님들. 그리고 방학 숙제도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 끝나면 애들이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는 야간 수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어떤 강습이 아니고요. 그 가족 온 애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거의 매일 수영한 것 같아요. 밤에 수영하시고. 어머님들은 거기에 이제 뭐 맥주 한 개 시켜놓고 안을 구경하시거나 뭐 커피 시켜놓고 구경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많은 사람끼리 이제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에서 전체 오리엔테이션 공지를 하게 되면은 그 관광 공지를 하게 되면은 신청하셔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 어머님들이 준 도서가 책 같은 경우는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숙소에 수영장이 있고 학원 수영장은 이용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선생님들 마음인데요. 크게 무리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수업 숙제를 좀 덜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많이 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절하시면 돼요. 필리핀에서 백화점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예전 바로 앞에는 백화점이라 하기보다는 큰 마트라는 가이 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 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죠. SM몰까지는 한 20분 정도. 예.
그 다음에 뭐 로빈손까지는 한 3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아얄라몰도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되고. 연령에 따라 선생님이 배정이 되실까? 아니요. 선생님들은 동일합니다. 전체 저희가 가는 선생님들 다 동일하고요. 그 연령에 따라가 아니라 레벨에 따라 교재가 달라지지 선생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저희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세무화된 수업입니다. 스피킹, 그래머, 리딩,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 뭐 수업 다 나눠지고 거기에 다 레벨이 나옵니다. 예.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계속 있어서 뭐 저하고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어머님도. 저뿐만 아니라 그때 보신 그 조광현 팀장도 같이 있을 거고요. 다 있을 겁니다. 인간은 불편한 상황은 보통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뭐 얘기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거 있네요. 수업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가족 캠프는 아이 수업 들어가고 엄마 수업 들어가고요. 아이 수업 마치기 전에 엄마 수업 마치기 전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을 하셔야 될 게, 어머님들 자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저희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디 갔노, 누가 뭐 어디 가 내랑 같이 있자, 뭐 이렇게 저희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지 학원에 다 매니저하고 다 있습니다. 한국인 매니저하고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레벨 테스트나 이런 일정 걱정 하시지 말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 중간에 4주차 마시고 원하면 시험 치습니다. 4주로 가신 분들은 보통 잘 없고요. 보통 이제 4주 이상 가신 분들은 중간에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수업에 대해서 매일매일 코멘트가 달린 종이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어머니께서 요청하시면 그 종이를 줄 겁니다. 그럼 아이가 레벨이 어떻고 이게 매 시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단 게 4주치 분량이 나옵니다. 그걸 받아가시면 더 정확하실 거예요. 4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니어 캠프 아이들한테 그거를 제출하거든요. 예. 글쎄요, 현지에서 연장한 거에 대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극성수기 시즌이라 가지고 일단은 항공 바꾸는데 만약에 저가항공 끊으셨다면 항공은 그냥 날려서 새로 갈 거니고요. 그 다음에 비자 연정비가 1인당 한 9만 원씩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 비용도 들어갈 거고 반틈 들어갈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정하실 것 같으면은 항공부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항공이 어느 항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항공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 진짜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을 먼저 체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연수 비용보다 항공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톤 터치, 그때 그분이시구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가시기 전에 정하시면 되잖아요. 가시기 전에. 아직 전이니까. 바톤 터치 하실 때는 그 2차잖아요. 2차 하실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장하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출국 전에 해야지, 출국 전에 뭐 6주로 계시겠다. 이게 하시는 게 낫지. 가서 연장하시게 되면 손해보는 거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항공 발권하실 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필리핀 에어라인으로 발권하셔야 돼요. 다른 항공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저가 항공 하게 되면은 항공 새로 발권해야 되니까 그냥 필리핀 에어라인으로 하시는 게
항공 변경도 되고 하니까 좀 나아질 아, 선생님, 거예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비행 스케줄이 같으니까 예, 예. 만나게 되면 이제 국내선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가면 될까요? 예, 아니면 저랑 만나실 거예요. 군에서 대부분 만납니다. 그럼 국내선 쪽에서 선생님 기다리면 될까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아마 어머님 아, 만나 기다리고 그런가요? 있을 아, 건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일주일 엄마도 같이 머물러 갑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학원 측에서 허용 안 합니다. 일주일 성인 수업을 엄마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고요. 이거는 비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일주일 엄마가 들어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근데 사전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권하신 티켓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저희가 기숙사 예약을 가능하거든요. 그때 주신 분이신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 없이 학원 측에 얘기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얘기하시고 학원 측에 일단은 오케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그 학원 규정에 일단 태교 사항이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질문 더 없으십니까? 선생님, 혹시 예, 작년 예빈이 예, 예. 갔던 숙소랑 같은 숙소인가요? 예, 작년에 했던, 거기보다 훨씬 좋은 데입니다. 거기 아닙니다. 거긴 아니에요? 예, 예. 네. 아니요. 어, 전체 학원 틀고 수업 개인 조절이 가능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녹화본 다시 볼 때 채팅창 못 보죠. 잘 모르겠네요. 볼 수 있을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수업동이 춥다 싶게 되면 전체 온도를 조금 조절하고는 저희도 청소년들 때문에 체크를 하거든요. 예. 빨래를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놔두면은 이제 빨래방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빨래한다는 그런 얘기신지 맞나요? 예, 예. 요즘 바크로드 필리핀에 빨래방이 유행이 돼가지고 근처에 지금 학원 근처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건조까지 해서 딱 줍니다. 예. 근데 뭐 숙소 저희가 하는 곳도 학원 내에서도 건조까지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예. 근데 드라이 이런 거는 빨래방에 맡기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안 되니까. 헤어드라이기 숙소 내에 있습니다. 수건도 있습니다. 숙소에 수영복 같은 경우에 빨아야 되는데 숙소에 간단히 손빨래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조할 발코니나 뭔가 있을까요? 그 쫄쫄이라고 이제 돌리는 기계 있습니다. 거기 그 빨래 세탁 그래서 어머님도 수영하고 하는데 거기서 돌려가지고 가져가십니다. 예. 그거 돌리셔가지고 다 말르세요. 예.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통돌이 그 건조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거기에 수영복들 넣어서 말려가지고 탈수기 탈수기 탈수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짤수기 맞습니다. 예, 그거 사용해서 거의 다 마르던데요. 그래서 다음날 또 입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햇빛 좋을 때 그냥 그 학원 2층 발코니 그냥 그 숙소 발코니 걸어오셔도 됩니다. 쫙 마르게.
건조대를 따로 주지는 않고요. 어머님들이 알아서 만드셔야 됩니다. 예. 이게 녹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채팅창이.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자습실이 있나요? 예, 독서실이. 있습니다. 맥주 같은 거. 이 가족을 가능하다는 거고요. 가족분들은 성인인데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그렇게 드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드시는 가족 어머니 왜 드셨어요? 못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한 잔씩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드시고 아이를 내팽개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뭐 간단하게 맥주 드시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학원 측에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별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의 안에도 있고요. 예. 근데 그 한 개 아셔야 될 게 그 어머님들 실시간 스트리밍 되면서 보는 영상들 뭐 이런 영상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황이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 우리나라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 듣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다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끊길 겁니다, 아마. 네, 어머님 뭐 속소내 반인 반인데 저희는 이제 그게 걱정이죠. 햇반이나 김사반 김도 많고 햇반도 많습니다. 안 비싸고. 네. 요즘 필리핀에 뭐 한국 음식도 없는 거 다 없고요. 그리고 학원에 밥이 그냥 쌀이 알랑리 쌀인데 그거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햇반이나 이런 건 현지에서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김도 엄청 많이 팝니다. 싸게. 호텔 숙소 내 음식 반입 가능한데요. 저희는 반입하는 거를 어머님들한테 저희 관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학원 측에서도 어머님들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얘기합니다. 먹다가 흘렸다가는 이제 그 개미하고 같이 룸메이트 된다고 바퀴벌레랑 개미랑 그 도마뱀이랑 전자레인지는 없습니다. 아, 햇반 돌리기 위한 전자레인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돌리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냥 식사하십시오. 식사 학원에 밥 나옵니다. 예. 그 학원밥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연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데 와서 맨날 밖에 라면 사 먹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계속 밖에 거 사 먹게 된다고. 학원밥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한테 먹여 보시고요. 영양을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지고 적응도 하고 합니다. 근데 괜히 쓸데없이 돈 더 쓰지 마시고 가끔 뭐 정말 찰진밥 밥 먹고 싶다 뭐 햇반 돌리는 괜찮지만은 웬만하시면은 예, 학원밥 드십시오. 예, 돈도 아끼시고. 바퀴약, 개미약, 음, 붙이는 거, 뭐 그런 거 뭐 사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가 스프레이도 있는데, 일단 바퀴벌레, 개미, 이거는 숙소 안에서 먹으면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도마뱀 있습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도마뱀 말한 거 있습니다. 예, 마트나 뭐에는 어머님들 많이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고, 뭐, 지푸니도 타고 다니시고. 현지 생활 OT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한 일주일만 있으면 적응하시면 뭐 거의 뭐, 예. 모기약, 예, 뿌리는 모기약은 현지 와서 사시면 되고요. 모기 기피제는 각 아이들한테는 사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바른 기피제는. 어두워지면 위험할까요? 어두워지면 한국도 위험합니다. 근데 뭐, 하필 대구, 뭐, 서울, 뭐, 어디 가도 어두워지면 위험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밖으로든. 예.
어두운데 가지 말라는데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데 가실 이유가 없으니까. 질문이 진짜 많으시네요. 근데 한 번만 얼굴 보이시고 다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얼굴 좀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바코로드는 많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택시 타도 안전하고, 택시도 또 한국인 사장인 택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미네르바 택시라고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뭐 술 먹고 기절해도 집까지는 다 태워줍니다. 학원까지는 다 태워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좀 위험하다 그러지. 세술해서. 여기 지금 다 만나실 것 같은데 서로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싸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가시게 여기 계신 분들이 24시간 만나실 거, 12시간 만나실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수업 공강 시간에 커피 같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주말에 뭐 같이 하시는 분도 만나실 거예요. 스프레이류는 현지에서 사시면 되고요. 폼매트는 이제 그 벽에 바로 꼽는 거 말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줄 쭉쭉 빼서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네모난 약을 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 갈아 끼우는 거. 그게 낫고요. 벽에 꼽는 거는 그 흘릴 수도 있고 콘센트가 이상하니까 선을 동그랗게 돼서 선 빼서 꽂고 손 말 수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오시면 좋아요. 예. 그 살충제는 저희가 또 뭐 급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 인솔자들 방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뿌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호텔 측에도 얘기하게 되면은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개 정도 처음에 도착해서 저희 단체로 마트 갈 때 그때 한 개 정도 구입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숙소 내에서는 생활 반경이 좀 편하실 겁니다. 애들도 저희가 청소년 관리하기 되게 편한 범주에 있거든요, 범위에. 그래서 어머니들도 애들 수영을 시켜놓고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 직전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야간 아이들 수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말 여행 갈 때 렌트해서 가거나 해야 돼요. 학원 측에서 따라갈 거 외에는 지푸니를 렌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지푸니에 보통 한 12명, 13명 타거든요. 그럼 13명에서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바닷가 갈래요. 뭐 지푸니 하나 렌트해 주세요 하게 되면 지푸니는 학원 측에서 렌트를 예약해 줍니다. 그러고 렌트해서 가시면 되고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면허증은 필리핀에서는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문 면허증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가셔서 영어로 된 면허증이 좀 있거든요. 그거 발급하시면은 렌트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운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학원 앞에 좋은 라이브 카페도 있고 빙수 맛집도 있고 술집도 있고 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대하셔서 맨날 나가지 마십시오. 학원 인근에 놀 만한 비치가 있을까요? 바닷가는 조금 1시간 반 정도 가셔야 되고, 놀 만한 바닷가는. 놀 만한 수영장이, 바다가 보이는, 해가 지는 수영장? 뭐, 흔히 저희는 이런데, 그 대학생들한테 네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면 100% 성공률 되는 장소 있다. 15분 거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보이면서 해가 지는 그런 수영장은 있습니다. 바닷가는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는 가야 됩니다. 1시간. 놀 수 있는 바닷가. 볼 수 있는 바닷가는 바로 앞에 있고요. 예.
면허증, 국제운전 면허증이 아니라 영문 면허증이라고 캐나다하고 필리핀하고 통용됩니다. 앞에는 한글로 돼 있고 뒤에는 영문으로 돼 있는 거고.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하면은 한 일주일 만에 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골프채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현지에서 빌릴 수도 있는데 거의 가져오십니다. 골프채 가져오시는 거. 테니스 라켓도 가져오시면 좋고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좀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어머님들, 아이들 약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약이랑 영양제 이런 거, 특히 비타민 같은 영양제는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약 꼭 챙겨주십시오. 알러지 약. 음식 알러지, 피부 먼지 알러지 이런 알러지, 저희는 청소년들 어머님들한테 꼭 준비시키거든요. 그건 꼭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 항생제를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화용 항생제를 처방받아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험을 가입 안 하고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은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5세 아이가 제일 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개인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뭐 하여튼 너무 비싸게 가입하시 말씀드리는데 2만 원, 3만 원 이내입니다. 40대 기준으로 4주 3만 원 이내로 가입하신 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높은 가격은 비정상적인 가격.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은 뭐 2만 원 이할 겁니다. 아마 4주 했을 경우. 예, 각자 다 가입해, 개인별로 다 가입해야 돼요. 예. 뭐가 있을까요? 설명회를, 출구 OT를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몇 번 더 할 수 있고 하니까, 2차 1월 말 출국팀 하기 전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질문도 계속 수시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개별적인 질문은 제 개인 카톡, 단톡 카톡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청문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